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12일 우리 아들 돌잔치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축의금 계산법에 지금 헌장할 지경입니다. 결혼한 그 해에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하던 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첫째 형, 둘째 누나 모두 결혼했으나 경제적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 흔한 상조 하나 들어놓은 것도 없고 형제들이 모두 회사도 변변찮아 회사에서도 장래 도움 주는 거 없더군요. 그래서 처녀 때부터 제가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쓰고자 들어놨던 상조 11년 납입 6년 납입하고 잔금 반 정도 남은 거 상조회사 연락해서 상 치렀습니다. 잔금이요? 당연히 제가 냈죠. 게다가 제 손님 정말 많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며 친구, 가족, 친척들까지 모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 저는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슬픈 거 외엔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1년 지나고 아이 임신했고 시어머님도 참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서운한 일 한두 가지 아니었지만 각설하고 돌잔치 당일날 시댁에서 시어머니 한 분 오셨네요. 아주버님, 형님네 식구,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인원 보증 60명 했는데 신랑 측 손님이라곤 시어머니, 신랑 친구 8명, 회사 동료 11명 해서 총 20명. 그 외엔 모두 제 손님이었습니다. 총 오셨던 분들은 84분이셨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손주 돌이라고 돌반지 한 돈, 현금 100만 원 주셨고 그 외에 친인척들도 30만 원, 50만 원, 많은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계산하고 나서도 꽤 많이 남았고요. 돌잔치 끝나고 집에 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잘 들어왔다고. 근데 대뜸 돈 얼마 벌었냐? 이러대요. 어이가 없어서 잘못 들었나 싶어.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남겼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 했더니 남편 손님들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나중에 그 사람들 잔치할 때 신경 쓸 거 아니냐고 하대요. 시어머님 돌반지 한 돈 해주신 것 말고는 없었고요. 신랑 친구들도 다들 10만 원씩 했고 회사 사람들은 5만 원, 10만 원 했더라고요. 더군다나 형제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안 오셨고 봉투도 안 들려보냈네요. 울 신랑 돌잔치 내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께 대략 200만 원 정도 남편 손님들 쪽에서 들어온 것 같다 얘기했죠. 저보고 이름이랑 얼마 했는지 적어서 문자로 보내라 하더군요. 그게 왜 궁금한지 도무지 이해는 안 됐지만 시키는 대로 적어서 보냈죠. 총 175만 원이더라고요. 문자 받고는 다시 전화 와서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봉투 이름 다 확인했냐? 내가 본 아는 얼굴만 4, 50명은 되더라 하시더라고요. 신랑 쪽으로 들어온 건 그게 다라고 했더니 한숨 한번 푹 쉬시고는 알겠다고 전화번호 보낼 테니 월요일날 송금하라고. 전 진짜 제가 헛소리 들은 줄 알고 네? 뭘 송금해요? 이랬더니 그때부터 다다다다 쏴 붙이시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내 아들 손님이고 내 손주 때문에 들어온 돈인데 네가 가지려고 했냐고. 사람이 양심 좀 있으라고. 내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 전화해서 얼마 들어왔다.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물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니들 그냥 쓰라고 했을 텐데 지금 너 하는 꼬라지 보니 주고 싶지 않다고. 그 돈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쏴 붙였어요. 그럼 어머니도 아버님 장례식 때 제 손님 앞으로 들어온 돈 정산해 주시라고. 그거 어차피 제가 그분들 경조사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어머님이 가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고 하니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네요. 나 참. CM이 돈 없다고 무시한다느니 시댁을 우습게 알아서 막 간다느니 지네 친정에 돈 좀 있다고 사람 깔본다느니 별소리를 다 하시더니 돌반지 내놓으래요. 알겠다고 월요일날 택배로 보낸다고 하니 지금 당장 들고 오라. 난리가 나서 신랑 보고 가져다 드리고 오라고 옷 입혀서 반지 들려 보냈습니다. 남편 시댁 도착하자마자 전화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반지 갖다 주라고 남편을 보냈냐고 욕을. 어머님께 신랑 바꿔달라고 해서 신랑 받자마자 어머님도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이혼하자고 너 같은 놈이랑 못 살겠다고 어디서 그 거지 근성이냐고 소리 지르고 전화 끊었네요.
남편놈 3시간 있다 기어 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옷 갈아입고 자네요. 안 그래도 형제들 돌잔치 코빼기도 안 베고 친구 동료들 많이 안 와서 속상할 텐데 애꿎은 신랑이 다 뒤집어 쓰고 병신돼 버렸네요. 젠장, 그 175만 원 먹고 떨어지라고 줘버릴 걸 그랬단 생각이 드는 짜증나는 밤이었어요. 이렇게 글 써놓고 침대에 누워 눈만 감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내일부터 다시 돌쟁이 아기랑 정쟁을 치르려면 자야 된다고 최면을 걸고 있었는데 제가 잔다고 생각했는지 신랑이 쓱 일어나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지질이 궁상맞게 새벽 4시에 소주 꺼내 식탁에 앉아 올리고 있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내 신랑인지라 쫓아가서 손을 잡았죠. 하고 싶은 얘기 있음 하라고. 겁나 쪽팔린대요. 벙어리 된 것처럼 한마디도 못하겠다고 미안하단 말도 안 나온대요. 엄마가 돈 욕심 남다르단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시댁 가서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화내니까 엄마가 별이 별불만을 다 쏟아내시더래요. 그 불만이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니까 신랑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매월 용돈 보내지 않은 것, 추석 설날에 용돈만 주고 음식값은 따로 챙기지 않은 것, 애 낳고 산후조리 해준댔는데 기어코 산후조리원 들어간 거, 친인척 경조사 얘기해도 돈 보낸다는 소리 없었던 것 등 모두 돈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특히 용돈 부분 참. 이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나 봐요. 제가 신랑 연애할 때 닭달에서 시아버지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그 보험 들어놓은 거에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수익자가 신랑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생전에 투병하시느라 살던 집도 팔고 전세로 살고 계신 게 안쓰럽고 해서 그 돈 다 갖다 드리라고 아버지 목숨값 당신이 가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머니 드렸는데 그때 형이랑 누나랑 틀어졌어요. 왜 자기네들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니 줬냐고. 우리 신랑 저랑 7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3년째 살고 있으니 저 이 사람 10년 봤거든요. 착해서 삽니다. 병신 쪼다같이 착해서요. 지가 손해봤음 받지 남들한테 쉬는 소리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악역은 모두 제 몫이네요. 빙신이 형 누나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사과하고 왔다길래 불같이 화가 나서 제가 뒤집었습니다. 그 돈 우리 신랑 앞으로 나온 돈이다. 당신들이 누굴 주던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요. 어머님이 그 돈 5천 첫째 아들 사업자금 되셨더라고요. 목숨 걸고 나쁜 년들 각오하고 뒤집었는데 어머니가 홀랑 돈 갖다 줘버리니 제가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뒤로 용돈 끊었고 그 밑으로 줄줄이 있는 멍멍이 소리 씨부리던지 말던지 한쪽 귀로 쭉쭉 빼면서 살았어요. 아무튼 이번에도 병신된 울쪼다 신랑 불쌍하고 짠해서 꼭 안아주고 천륜을 어떻게 내 손으로 끊겠냐마는 당신이 천륜을 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아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예쁜 무지개 다리를 놔준다고 하고 파이팅 있게 잤습니다. 아침 8시에 시어머니 전화 오더라고요. 할 얘기 있다고 집으로 오신다고. 건너오시라고 했고 신랑 회사 보낼까 했지만 무슨 사단이 어떻게 나든 결말은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반차 내고 기다렸습니다. 9시 반 되니 어머니 집에 도착하셨는데 손에 뭘 들고 오셨더라고요. 앉지도 않고 저한테 시아버지 장례식 조의금 장부 툭 던지시더니 네 손님 체크해라. 오늘 중으로 정산해주마. 이러시대요. 어머님은 그렇게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나 봐요. 식탁에 앉아 이름 보면서 체크하고 빈 종이 가져와 따로 리스트 적고 있으니 기가 차고 코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다 체크하고 전부 계산해보니 825만 원이 제 앞으로 들어왔네요. 몰랐는데 저희 친정엄마, 이모, 삼촌, 외갓집 식구들이 다들 50만 원씩 크게 하셨더라고요. 딸년 시집 가서 시댁이 밉보이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 리스트 작성하면서 울컥해 울었네요. 리스트 다 적어서 드리자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라셨는지 한참 말없이 계시더니 넌 나한테 할 얘기 없니? 그러시더라고요. 할 얘기 있다고. 리스트에 적은 825만 원에 시아버지 상조해드린 490만 원도 더해서 주시면 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던 얼굴로 저 보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얘기했어요. 어머니께 할 만큼 했고 돈 드릴 만큼 드렸고 며느리 도리 운운하시는 거 다 해드렸어요. 용돈은 왜 못 받고 계시는지 스스로 아실 테니 얘기 더 이상 안 할게요.
설 추석마다 30만 원씩 드리는 거 적은 금액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 크게 봐서 음식하는 집도 아니고 명절 전날 마트 가서 같이 장 보고 계산 아범카드로 하는데 음식값 따로 챙겨달라는 거 웃기고 억지죠. 산후조리원 350만 원에 했다 하니 그 돈 탐나서 들고 내려오면 산후조리 해주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산후조리원이랑 똑같이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돈 어머니께 드리고 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앞으로 아파야 되는 건 내 몫인가. 이해 안 돼서 산후조리원 들어갔어요. 친인척 경조사 얘기하셔서 어디서 언제 하냐, 가까운 데면 가겠다는데도 오지 말라, 돈만 보내라 하시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경조사 있었던 친인척한테 축의해줘서 조의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어머니 얼굴에 똥칠하는 걸까봐 거기다 전화해서 내가 보낸 축의금 잘 받으셨냐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한 30분을 저 혼자 연설을 했네요. 막장 드라마의 결말처럼 시어머니는 전현 때문에 내가 나가 죽어야지 못 살겠다고 가슴을 탕탕 치시며 비련의 여주인공이 돼서 나가셨습니다. 뭐야, 왜 저렇게 나가? 정말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신랑도 진절머리 났는지 안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끝낼 시어머니가 아니지. 이제부터 전 그냥 이 구역의 미친년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친정은 일남이녀로 제가 장녀, 둘째 여동생,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쯤 신랑이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했을 즈음 제 친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돈댁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차분히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딸이 시아버지 장례 비용을 이제와 토해내라고 한다. 난 이렇게 무서운 며느리 진절머리가 나니 애들 이혼시키자고 하셨다네요. 저 이번 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이유도 없었고요. 그치만 시어머니 간과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무서운 며느리 키운 우리 엄마에게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전화를 하셨나 싶네요. 우울 엄마의 매서운 양육 스토리를 풀자면 2박 3일이 걸리니 그 부분은 고이 접어두고 친정엄마가 그러셨답니다. 사돈,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전화하셔서 큰 소리 낼 정도의 일이라면 애들 앉혀놓고 어른으로서 혼낼 건 혼내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사리분별 못하는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말귀 못 알아듣는 동물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하셔서 애들 이혼시키자고 얘기하시는 연유가 뭐냐. 지들 좋다고 결혼했지 내가 결혼하라고 등 떠민 거 아니다. 내 딸이 천사같이 마냥 착하고 고분고분한 아이는 아닌 거 알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대 먹은 아이라고 욕먹을 애도 아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시가에서 벌어진 일은 시가에서 해결하셔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갑자기 껴들어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고 전화 끊으셨답니다. 궁금한 동생이 엄마 붙들고 늘어져서 무슨 일이냐 뭐라 그러시더냐 계속 보채봤지만 엄마한테 돌아온 답변은 네가 알아서 뭐하게 밥이나 먹어. 역시 우리 엄마. 동생의 전화를 시작으로 제 핸드폰은 콜센터가 돼버렸네요. 우선 신랑의 첫째 형, 그러니까 저한테 시아주버님이 전화를 먼저 하셨더라고요. 재수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잘못했든 잘했든 어른이신데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일을 왜 그렇게 만드냐. 우리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우시더라. 노인네가 돈이 어딨어서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주겠냐. 더군다나 그 돈 우리 아버지 당내 조의금이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그 돈 달라고 하냐. 기가 차더라고요. 큰아주머님은 사실 이번에 어머님 얘기를 들어도 득달같이 전화할 거라 생각지도 못한 인물 1인이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절대 저랑 마주치면 안 되는 인물이거든요. 아주버님이요. 우리 신랑을 당신 지갑으로 알던 인간 말종이죠. 군 제대하고 서울 올라와 직장 잡고 원룸으로 이사 온 다음날 옷 한 보따리 싸들고 신랑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생각해놓은 사업 아이템은 뒤지게 많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죠. 남의 돈으로 사업하려고 드는 천하의 몹쓸 인간인데요. 우리 신랑 착실하게 직장 들어가서 200만 원, 250만 원 월급 받아오면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고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다 뺏어갔습니다. 저랑 연애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사실 알고 나서 저랑 같이 적금 붙게 하고 보험 들게 하고 청약 들게 하고 이래저래 돈 묶어버리면서 돈줄이 끊겨버리자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줘서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짐 싸들고 튀어 3년간 연락 없었던 개차반이시고요. 그 3년 동안 더 악착같이 모아 전세 6천짜리 투룸으로 이사갔단 소리 듣고 다시 기어들어와 빌부터 빌빌대며 10만원만 20만원만 하다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던 신랑이 갑자기 경기도권으로 발령나면서 계약기간은 남아있어 바로 방 못 빼고 경기도권에 다시 원룸 월세로 방 잡고 형한테 계약기간까지만 살다가 형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어쩔 수 없지 뭐 하시더니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방 빠진 거 말 안 하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지가 받아서 전세금 6천 들고 나른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입니다. 털털 빈털털이 된 우리 신랑 진짜 힘들어했고 그렇게 내년에 결혼하자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안해로 바뀌었죠.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다독이며 다시 돈 모아서 저랑 결혼할 때 3천 겨우겨우 모았습니다. 울 부모님 그런 신랑 더 끌어안으셨고 우리도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연탄 떼면서 시작했다. 월세로 시작하는 거 흉 아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 사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된다 하시면서 제가 모은 8천만 원 중에 난데없이 대학 등록금, 어학이 연수 보내준 비용, 그동안 키워주고 먹여준 값으로 5천만 원 갚으라고 닥달하시더니 신랑이랑 저랑 둘 다 딱 3천만 원씩 들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5천만 원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신랑 기죽을까봐 그러셨다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형이 6천만 원 들고 튀지만 않았어도 신랑 1억, 저 8천 해서 어디 전셋집이라도 해서 시작했을 텐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빡치네요. 아무튼 저에게는 진짜 살면서 마주치지 말아야 할 인물이기에 거침없는 막말이 막 나갔죠. 돈이나 갚고 그런 소리 하시라고. 어디서 형 노릇이냐고. 아주버님 하는 짓 보면 가족이란 것만 빼면 사기꾼이나 다름없다고. 나보다 나이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라며 앞으로 나한테 아주버님이라는 단어로 불리고 싶으면 이만 전화 끊으라고 했죠. 네,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분 제 눈치는 엄청 보시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보셔야죠. 동생 돈을 지금까지 1억을 해서 드셨을 텐데 가족이라는 미친 이름을 내세워서 갚지도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눈치라도 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겐 전화해서 좋을 거 없다고 판단했는지 신랑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잽싸가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로 뭐 그래, 할 거 뻔하니까요. 신랑에게도 선전포고를 했죠. 나 당신 10년 봤어. 10년 본 동안 오늘이 최악이야. 지금까지 당신 식구들한테 지갑 취급당하면서 돈 뺏기고 산 거 당신 인생이니 뭐라 안 할게. 그치만 인젠 달라. 나랑 아들내미 생각해서라도 그따위로 살지 말자.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피해받지도 말고 살자.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눈물이 한 바가지 고였더라고요. 신랑 전화기가 꺼져서인지 제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와, 둘째 아주버님이더라고요. 차남댁,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불쌍한 어머니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라. 지금까지 많이 참아온 거 아는데 이번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한참 울다가 지금 가셨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아주버님도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쉽게 전화하실 수 있는 거였으면 돌잔치 당일날 축하한다고 한마디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연락도 없고 얼굴도 안 비추셔서 전 한국에 안 계신 줄 알았네요. 우리 신랑이 아주버님 애들 돌잔치 때 어떻게 했어요? 애들 둘 돌잔치 다 쫓아다니고 돌반지에 돈 20만 원씩 넣어서 2번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돈 빼기예요. 우리는 땅 파면 돈 나오는 거예요? 돈 쓸데없어서 전전긍긍하다 조카들 돌 챙긴 줄 아세요? 했더니 여기서 돌잔치 얘기가 왜 나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는지, 왜 내가 이렇게 광분에 미친년 널뛰듯 뛰어대는지, 당신들이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에 대해 차분히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돌잔치에 일부러 참석 안 한 건 아니다. 차남댁한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실은 지난 일요일에 어머님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첫째 형님네 연락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누게 됐다. 그러다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때 얘기가 나왔대요. 그때 형님과 형수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단 얘기를 꺼내셨고 내 와이프도 넌지시 지금까지 있었던 불만을 얘기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여자들끼리 잔치에 형제들이 안 가면 창피할 것이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같이 가지 않기로 약속이 된 모양이더라.
그래서 못 가게 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차네요. 지난 어머니 생신 때 일이 뭐냐면요. 결혼한 지 3년 됐고 어머니 생신이 10월 달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결혼을 5월에 하는 바람에 꼬박 3년 모두 어머님 생신을 챙기게 됐죠. 첫 번째 해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이라 마음도 울적하실 것 같고 이래저래 기분 전환이 필요하실 것 같아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경비는 80% 저희가 냈죠. 어머니와 저희 부부만 가자니 좀 마음에 걸려서 비행기 값과 숙박비만 저희가 내기로 하고 첫째 형네, 둘째 누나네를 모두 불렀는데 렌트, 기름, 식사 비용 대부분 저희 몫이었습니다. 뭐 불만 없습니다. 저희 신랑도 월급이 이제 400 가까이 되고 저도 그때는 임신 전이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대기업 5년차 대리였기 때문에 월급이 400 가까이 됐으니까요. 둘이 합쳐 800 벌어댔는데 그깟 가족 행사 한 번 못 쏘냐 하는 심정으로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 해, 어머니 생신 한 달 앞둔 추석 모임 자리에서 첫째 형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엔 우리 여행 어디로 가? 라고요. 석 달 뒤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여행은 무슨? 이라는 생각에 그냥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물론 어머니께는 현금 100만 원 따로 드리면서 생신 때 같이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야 되는데 출산을 앞둬서 그러지 못해 죄송하게 됐다며 아기 낳고 또 놀러 가자고 살랑거렸죠. 저희가 100만 원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내심 첫째와 둘째에게 너희는 뭐 없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 때문에 내년엔 따라하지 말고 돈 모아 하자고 들들 볶더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었고 알겠다고 내년부터 같이 하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해, 올해 생신이네요. 첫째 아주버님이 어머니께 생신 선물로 뭘 드렸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자 안마기가 갖고 싶다고 하셨다고 카톡으로 모두 소환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알아봤는데 바디땡땡에서 나온 안마기가 200만 원 정도 하더라. 이게 제일 좋다는데 기왕 사드리는 거 이거 사드리면 어떻겠냐. 뭐 따로 알아보는 것도 귀찮았고 알겠다고 그걸로 하자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막내야, 너네 집에서 얼마 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얼마를 하다니요? 200만 원 n분의 1에서 내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러시더군요. 막내네 집은 경제적 사정이 괜찮으니 조금 더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재빠르게 둘째네는 얼마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한참 뒤 둘째 누나 30만 원이라고 하대요. 그러더니 첫째 형님이 우리 집도 여유가 별로 안 돼서 30만 원 똑같이 맞출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참,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싶더라고요. 그럼 200만 원대 안마기에서 60만 원 제외하면 140만 원이 넘는데 그걸 우리 집에서 다 부담하라는 소리냐? 라고 했더니 묵묵부답. 됐다고 장난들 그만하시라고 우리도 돈 없다. 애 낳고 현재 신랑 외벌이로 산다. 월세로 시작해서 2년 지나 아기 낳고 겨우 전셋집으로 이사 왔다. 탈탈 털어야 10원 한 장 없으니 똑같이 n분의 1 할 거 아니면 안마기는 사지 말자. 그냥 똑같이 30만 원씩 어머니께 현금으로 드리던가 아니면 90만 원대 안마기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 얘기하고 전 단체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제 행동이 첫째 형님, 둘째 형님에게는 아주 싸가지가 지천으로 없는 놀케였나 봅니다. 아무튼 시어머니의 생신은 그냥 30만 원씩 각자 드리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때 앙금을 돌잔치로 대받아 치셨다는 얘기였죠. 둘째 아주버님께 다시 전화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우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앉혀놓고 얘기했죠. 난 계속 이렇게 병신처럼 못 살겠어. 니네 집 식구들 거지근성 정말 지긋지긋해. 베풀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달라 더 달라. 나는 돈 찍어내는 기계를 집에 두고 살아? 당신과 나의 노동의 대가는 당신네 식구들 배불리 먹이고 입히는 거야? 당신이랑 나 삼천에 월 40만 원 월세로 시작했잖아. 2년 월세로 사는 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고 이를 악물고 살았어? 둘이 마트에 가서 스팸 3개짜리 묶음 살까 말까 10분 고민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린 그지같이 살아도 공경할 건 공경하고 베풀 건 베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댁에 할 만큼 했어. 그렇다고 받을 거 받았어? 시어머니 손주 새끼 태어났다고 돈 10만 원도 안 줬어. 시댁에서 받은 거라곤 둘째 형님네가 사가지고 온 베네저고리 2개였지. 난 그래도 감사했어. 비록 내가 지금까지 형제들은 돈 때문에 눈 흘기며 살아도 애들이 무슨 죄냐 싶어서 첫째, 둘째, 조카 새끼들 어린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때때마다 10만원씩 20만원씩, 책가방 사주라고 들였던 돈, 명절 때마다 쥐어줬던 용돈, 잔치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부었던 돈, 나한테 고이 되돌아올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살 거라 생각했지. 근데 아니야. 이게 뭐야?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다다다다 떠들어대던 내 얘기 한마디 반박 없이 듣던 신랑이 아무 말 없이 핸드폰 전원을 켜더라고요. 그때 신랑 눈빛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아, 이제 내 할 몫은 다 했구나. 마무리는 신랑이 알아서 하겠구나. 시어머니께 전화를 건 신랑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이제 막내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전화를 다시 끄더라고요. 물론 곧바로 저한테 시어머니 전화가 왔죠. 신랑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신랑 월차 내고 오늘 하루 쉬었어요. 전쟁 같은 월요일을 보내고 오늘은 아침 일찍 새 식구 옷 챙겨서 입고 차 끌고 나와 드라이브도 하고 외식도 하고 춥지만 동물원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었네요. 그치만 느낀 점은 돌쟁이 애 데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건 할 짓이 아니라는 거.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 기간 다 못 채우고 이사 가야 할 것 같다고. 부동산에 집 내놔달라고 말이죠. 오늘 전화번호를 둘 다 바꿨습니다. 연락 끊고 살려고요. 그리고 당분간 저랑 아기는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속이 정말 후련합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식구들의 손을 놓는다는 거, 그거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질질 끌고 또 끌고 아프고 상처받고 패인 상처가 또 패이고 그게 흉이 되고 그간 많이 힘들고 또 처절했네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 정도의 불쾌감을 지니고 사는 게 아예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아이, 우리 식구 생각하며 더 행복하게만 살 거예요. 액땜 한번 진하게 한 우리 세 식구 앞으로 행복만 깃들라고 다들 축복해 주세요. 이 글의 후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얘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공감해주시고 상처 입은 제게 따뜻한 말, 시원한 웃음 보내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모든 일을 잘 끝냈습니다. 따뜻한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오늘도 오늘만 살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사력을 다해 노는 우리 아들을 재우고 신랑까지 재워놓고 커피 한 잔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작이라는 댓글은 상처가 되네요. 억울한 건 몇 가지만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썼다는데 왜 마지막에 모바일에서 작성되었냐고 나오는 물음. 글을 써놓고 나니 제가 올해랑 작년 해를 착각해서 연도를 잘못 써놔 급히 수정했습니다. 모바일에서 쓰면 글 이어쓰기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주버님이 왜 나를 처남댁이라고 부르냐. 자작이라는 글들. 첫째 형, 나에겐 시아주버님, 나를 부를 땐 재수씨. 첫째 형의 부인, 큰형님, 나를 부를 땐 동서. 둘째 누나, 둘째 형님, 나를 부를 땐 올케. 둘째 남편, 아주버님, 나를 부를 땐 처남댁이 맞습니다. 형이 6천만 원 들고 날랐는데 얼굴 보고 사냐? 네, 그렇게 살았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신랑과 연애할 때 벌어진 일이고 내 돈 아니고 신랑 돈이었고 그가 용서했으니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보험금 5천 때문에 형제들이랑 틀어졌다면서 제주도 여행 간 게 이해가 안 된다? 저희가 결혼한 게 5월이고요. 아버님 소천하신 게 7월, 사망신고 8월 중순, 보험금 신청 9월 중순, 보험금 신청해서 받은 게 10월 중순, 어머님 생신이 10월 초입니다. 어머님이 큰형 사업자금으로 보험금 주신 건 12월이고요. 용돈 끄는 건 다음해 2월부터 형제들과 여행 다녀와서 틀어진 거예요. 내 상식선에선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얼굴 보고 사는 게 말도 안 된다는 분들, 글쎄요. 제 속을 누가 알고 여러분들 가정사를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각자의 사정이 있기에 그에 맞다 다르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치와 맞지 않는다고 내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무조건 거짓이다 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앞으로도 전 애 키우다 심심하거나 세상 사람들 사는 얘기가 궁금해지면 여기 들어와 글도 읽고 댓글도 남기고 할 겁니다. 자작이다 뭐다 말도 많고 못된 댓글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가끔 눈물이 찐하게 나올 만한 글도 울컥하며 같이 성질 내줄 만한 글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은 글도 있으니까요. 글 읽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따뜻한 마음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